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자, 2차 전지 이 종목이 궁금하다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계속해서 네. 2차 전지 전체적인 섹터의 좀 부진은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쵸?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특히 LNF라든지 엔캠 같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네. 등락이 이어졌는데요. LNF는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8%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여기에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실려가는 모습이고. 그렇죠. 엔캠은 또 이 상승 질주가 멈추지 않고 계속 가요. 올라가면서 네, 계속 가요. 네, 신고가를 계속해서 새로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도 3% 상승하면서 드디어 11만 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실적 시즌을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네. 2차 전지 섹터들의 실적은 조금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은 편이잖아요. 근데 또 종목별로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해석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전지 안에서 또 어떤 종목을 위주로 또 어떤 흐름으로 좀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지 특징주 위주로 오늘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아직도 제일 듣고 싶은 그런 소리는 이제 바닥이다. 맞아요. 이제 맞아요. 바닥이다. 네. 이제 간다 이건데 LNF부터 좀 볼게요. 어닝 쇼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등했다는 거는 뭔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바닥인가 아닌가 여쭤볼게요. 그것부터 갈까요? 예, 박주영 좋아요. 운영위원님께서는 LNF 관련해서 바닥이다 아니다. 네, LNF는 바닥의 시그널은 나왔다. 바닥이라고 장담 말씀 넣겠지만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왔다. 자, 네. 바닥 분위기가 좀 나고요. 김진환 전문가는요? 네, LNF 그냥 이 종목만으로는 이전 상장 모멘텀이다 이렇게. 이전 상장 모멘텀이다. 네. 자, 그럼 운영위원님부터 바닥과 관련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이 회사가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2,800억이라는 숫자만 보고 네. 놀랐는데 아침에 이제 생각보다 주가가 안 떨어지고 올라갔던 내용 자체를 좀 저도 분석을 해봤던데 자세히 네. 봤던데 보니까 재고 자산에 대한 손실 부분을 반영했더라고요. 예. 이게 그걸 빼면 실질적 손실은 300억입니다. 본래 제가 이 회사 그 실적 발표 전에 추정을 할 때 200억 정도 전후에 손실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미 이제 가이던스는 69억 정도였는데 200억 정도 손실이니까 300억 정도 손실 나왔으면 큰 손실은 아닙니다. 근데 단순하게 딱 2,800억만 보면 깜짝 놀라죠. 그 숫자 때문에 놀라요? 네, 저도 이제 그 부분 보고 이게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 저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의외로 광세를 뜯어봤더니 이제 재고 자산에 대해서 손실 부분 자체를 2,500억을 평가를 했더라고. 손실을 반영해버린 거죠. 실제는 300억. 네, 그래서 네. 빅베스를 해면서 아무래도 저 2차 전지 지금 소재 회사들이 리튬 가격을 높은 가격에 매입해 나면서 지금 원가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작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좀 되고 있고 올해 그다음에 길게 보면 2분기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반영이 좀 돼야 될 건데 그 2분기 정도 계속 반영될 부분 자체를 미리 좀 반영시켜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이제 빅베스를 해버리게 되면 시장에서 약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잠재적인 부실 부분 자체를 털었다.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는 네, 한꺼번에 그렇죠. 터는 것 자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의 주체를 보게 되면 기관 투자가들하고 애국 투자가들이 많이 샀거든요. 개인 투자가들은 아무래도 깜짝 놀라서 네. 팔았을 것 같아요. 네. 팔았을 네.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좀 앞으로도 쉽게 보기가 쉽지 않은 부분 자체는 네. 예상 이제 그 재고 손실 자체는 반영됐다 한다 하더라도 일단 매출액 자체도 거의 어닝 쇼크 수준이에요. 4분기 매출액 전망치가 9,600억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하지 않은데. 근데 6천억대 나왔거든요. 6,600억인가요? 너무 부진하네요. 그러니까 매출액도 3분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좀 감소했으니까 가이던스 대비도 좀 그러니까 네. 결국은 왜냐하면 재고 자산 평가는 이제 일회성 손실이니까 취한다 한다 하더라도 매출액 자체가 그렇게 급감하면 안 되거든요. 수요가 많이 줄은 거예요. 예, 그렇죠. 이거는 이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실적 발표 전에 그 일주일 전 정도에 12월 달에 우리나라 양극재 회사들 수출 물량과 수출 단가가 발표가 됐어요.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2차 전지 소재 회사들이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을 거다. 그래서 미리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약간 경각심을 줬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거다. 근데 물량 자체가 거의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예상했던 그런 수준인데 너무나도 그런데 감소폭이 상당히 컸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문제 자체는 이제 바닥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앞서 이제 이 회사 실적으로 봐서는 저는 분명히 이 회사는 실적은 바닥이에요. 손실부분 다 털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적과 관련된 다른 여타 회사들도 물론 이제 아직 실적 발표되지 않은 포스코 피처엠이라든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아마 LNF처럼 빅픽스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따라서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알다시피 이제 이거 재고산산 손실이 난 것 자체가 리튬 가격이 급락에 따른 그 손실 비용 반영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한다 그러면 지금 반등하고 있다 그러면 2분기, 3분기라든가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등 안 돼도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리튬 가격이 톤당 약 1,700만 원, 1,600만 원 정도,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중국 리튬 가격은 중국 위안화 기준으로 좀 발표가 좀 됐는데 86.5 위안인데 지금 4주 연속 행보입니다. 더 이상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근데 더 이상 떨어진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원가도 지금 최고 원가도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4주 연속 행보예요. 바닥권에 왔기는 왔다고 봐요. 근데 4주 동안 행보하고 있다는 자체는 올라가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왔으면 반등을 조금이라도 위로 꿈틀을 거려야 되지 않습니까? 거의 4주 동안 변동이 없어요. 리튬 가격도 아무래도 전기차 수요가 증가되지 않는 한 의미 있게 반등하기가 당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재고자산 손실 처리한다 하더라도 리튬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저가로 구입한 리튬에 대한 평가 이익이 좀 반영될 수가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쪽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4분기가 실적 저점이 아니라 1분기 내지 2분기 때까지 실적이 안 좋다. 일부 현재 리튬 가격 추이로 봐서는 하반기 정도 가야지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거다. 이제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하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쪽이고요. 다만 제가 긍정적인 게 LNF가 어떠냐를 굳이 좀 이유를 찾아본다 한다면 일단은 작년도에 두 개 회사를 비교할 수 있는 자체가 크게 보면 에코프로 BM하고 LNF지 않습니까? 포스코 피처엠을 제껴놓고. 근데 에코프로 BM이 작년도에 많이 떨어졌지만은 212% 떴고요. 작년 1년 기준으로서. LNF는 얼마 떴냐? 17%밖에 안 떴습니다. 이 차이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LNF 에코프로 BM 갖고 계신 분들은 안심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밸류 차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주가 올라가는 자체가 지금 LNF가 시가총액이 7조 4천억이고요.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LNF보다 무려 4배 정도 높은 28조 원입니다. 4배 차이 나는데 그럼 비교를 하면 뭘 비교해 봐느냐? 기술력이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캐파를 비교해야 되거든요. 결국 캐파 싸움이지 않습니까? 현재 LNF가 작년도 기준으로 19만 톤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증설 계획으로 따지면 2026년도에 40만 톤입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은 그럼 2026년도에 생산 캐파 계획이 얼마냐? 55만 톤입니다. 이게 캐파 차이로 따지면 6대 4 정도 돼요. 근데 시가총액은 4배 정도 차이니까. 그러면 그래서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그러냐? 에코프로 BM은 주가 비싸고 LNF는 주가 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LNF가 에코프로 BM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유 자체가 유튜브 쪽에서 너무 강조를 해서 일정 부분 부풀려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는 상대적으로 물론 수익성 지표로 따지면 에코프로 BM이 뛰어나지만 캐파로 본다 하더라도 캐파 싸움이니까 결국은 수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시가총액 7배 정도, 4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BM 주가 자체는 싸 보인 게 아니라 PBR로 따지면 에코프로 BM, LNF가 4배고 에코프로 BM이 내년도 실적 기준에서 16배입니다.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진환 전문가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LNF가 저도 실적 쇼크가 시간외로 그저께 났었죠. 그래서 이거 많이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외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늘 뭐 거의 8% 이상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인데 아시다시피 양극재고 이제 뭐 이번 4분기 실적이 2,804억 원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그러면서 이제 실적은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오늘 뭐 상승이 나온 거는 수급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외인하고 기관이 오히려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이전 상장 요 이제 심사 발표를 앞두고 미리 그러니까 원래 3월 말까지 실적 발표 기한인데
요걸 일부러 좀 땡겨서 이전 상장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실적 발표를 좀 빨리 하고 심사를 좀 빨리 받아서 이렇게 이전 상장을 마무리하겠다. 어떤 그런 긍정적으로 좀 시장이 좀 보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예, 시외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은 부분이 그래서 그래서 이전 상장의 어떤 이슈도 좀 컸다라는 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포스코 DX도 이전 상장 이슈로 뭐 상당히 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전 상장 이슈가 컸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양극재나 이 양극화 물질 섹터 이쪽은 탄산 리튬 가격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뭐 지금 연초보다 작년 뭐 80%까지 뭐 떨어졌는데. 뭐 이 지금 리튬 가격 상승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이제 2분기 이후부터 반등이 나올 거라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분석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 리튬 가격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양극재 원가에서 리튬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거든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좀 상승을 좀 해줘야 양극재 이런 회사들의 어떤 수익이 개선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LNF가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좋지 않은 이유가 지금 뭐 리튬 가격 하락 얘기도 했지만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전 세계 어떤 보조금 어떤 이슈도 있고 뭐 금리 문제도 있었죠. 고금리 어떤 이런 상황에 따라서 뭐 전기차 사실 분들 다 사시고 뭐 그런 어떤 수요적인 부분의 둔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폭발적 성장세에서 이제는 완만한 성장세로 이제 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이런 근본적인 부분이 좀 해결되지 않고서는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뭐 지난번처럼 막 급등이 나오고 다시 고점을 급하게 다시 회복하는 건 살짝 좀 힘들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러운데. 그렇죠. 저도 듣는데 좀 약간 마음이 네, 조마조마한. 2차 전지 제가 말씀드릴 건 좀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작년 1월에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 톤당 7만 달러였는데 작년 말에는 1만 6천 달러가 거의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탄산 리튬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초 1kg에 470위안에서 12월 90위안이니까 거의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니켈 가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양극재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여러 가지 다른 그런 회사들도 에코프로 퓨처엠 마찬가지인데 이게 에코프로 BM도 그러니까 이런 지금 회사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뭐 결론적으로 리튬 가격 어떤 하락의 어떤 이슈도 있고 분명히 뭐 실적이 좋지 않을 겁니다. 물론 컨센서스는 지금 다 내려와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결론적으로 리튬 가격 상승을 보시고 만약에 투자하신다면 미리 선반영될 거기 때문에 네. 리튬 가격 정도로 한번 보시고 체크를 하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어떤 반등은 뭐 제가 지난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섹터도 하나의 어떤 테마군으로 생각을 하시고 여기 어떤 뉴스에 따라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이런 이슈, 이전 상장 이슈 같은 것들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뉴스에 좀 집중하는 그런 순환매 정도의 어떤 그런 테마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네. 자,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봤고요. LNF와 관련해서 이제 좀 더 이제 다른 종목도 한번 더 보도록 하겠는데 이제 중요한 거 아까 전에 이제 엔캠 얘기도 좀 나왔어요. 보니까 지금 몇 거래일째 계속 좀 상승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작년 11월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금 강한 상승세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어제도 워낙에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까지도 올라가면서 이제 11만 원 뚫고 올라가거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고 도대체 이 종목은 왜 이렇게 2차 전지가 부진한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올라가느냐. 그쵸. 그 이유와 함께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좀 체크를 해야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좀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운용위원님, 엔캠은 왜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을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대규모 시설 투자 효과와 네. 그다음에 대표적인 미국의 IRA 법안의 수혜주다. 그렇게 좀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좀 쓰고 싶은데 네. 전해질 관련 종목이 대표적으로 첨보하고 엔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이 시간에 아마 그 첨보도 아마 주가가 14만 원 올라갈 때 다루면서 첨보는 제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사더라도 제가 엔캠을 사야 된다. 종목 진단할 때도. 그게 하나는 중국, 하나는 미국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엔캠 주가가 그 당시 첨보가 13, 14만 원이었고 네, 맞아요. 네. 첨보는 지금 10만 원 아래인데 그 당시 엔캠 주가가 6, 7만 원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엄청 나는데 2차 전지 내에서 저도 앞으로 이런 차별화가 진행이 된다고 봐요. 앞으로 다 같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간이유 자체가 엔캠이라는 회사 자체가 시설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습니다. 이게 캐파상으로 보면 2025년도에 예사가 9만 5천 톤 규모 정도 좀 되는데 지금 2025년도
2030년까지 계획이 105만 톤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3년 사이에 네. 10배가 넘는. 그렇죠. 근데 이걸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 쪽에 투자해야지 가장 핫하잖아요. 그렇죠. 예사가 이제 국내 쪽도 법인이 있고 그 전에 이제 헝가리 쪽에 법인이 있었는데 거기 추가 투자도 진행이 좀 되지만은 추가적으로 지금 캐파 증사라는 쪽이 미국이라든가 막 인도네시아라든가 이쪽입니다. 특히 미국입니다. 근데 이제 왜 그 미국 IRA 법안의 수혜를 받느냐면 전해에게 그 대표적으로 그 글로벌 1, 2, 3위가 중국에 있어요. 예사가 현재는 현재 작년 기준으로 캐파 기준에서 4위 기준 정도 좀 되는데 네네. 이제 아마 2025년도에 105만 ton 정도 늘리면 거의 1위 정도까지 올라갈 건데 네. 앞서 1, 2, 3위가 중국 업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중국이 IRA 법안에 적용 못 받기 때문에 미국에 진출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승부수네요. 가장 큰 수혜 자체가 이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주목을 좀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간 이유다. 캐파 증설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캐파 증설한 게 미국 쪽에 이제 증설한 부분 자체가 작년도에 보니까 조지아주 공장이 이제 3분기부터 가동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게 본격적인 올해부터 이제 풀로 가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 수혜를 이제 고스란히 그러네요. 받는다. 중국 업체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왔다. 이렇게까지 이제 그렇게 좀 봐주셔야 될.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예사 같다면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는 데서 자금 조달을 전환사채를 발행을 통해 가지고 조달했어요. 네. 그래서 현재 보면 3분기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환사채 물량이 대충 보니까 가격이 좀 다르지만은 약 470만 주 정도. 그다음에 신주 인수권부가 110만 주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80만 주 물량 자체가 잠재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500억 이슈 물량입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정도까지 감안해서 이 회사 시가총액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사가 아마 발행 주식 수가 현재 시가 1,650만 주 정도 좀 되는 거니까 약 2,200만 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따지면 지금 1조 8천억이 아니라 2조 2천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예사가 지금 100만 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앞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2027년도 가야지 71만 톤이고 LNF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 55만 톤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산은 당장 내년도에 105만 톤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전해질 가격도 거의 리튬 가격과 연동합니다. 원재료 자체가 리튬염이라고 LiPF6가 원재료거든요. 후성이 만들거든요. 근데 후성이 안 좋아요. 그냥 가격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근데 예산은 그 가격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괜찮겠죠. 근데 그 가격 자체도 리튬 가격이 연동하다 보니까 가격은 떨어지만 원재료 가격이 더 떨어져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 양극재에 비해서는 수익성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가격이 올라가야지 이것도 시장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대충 추정을 해보면 캐파 현재 워낙 가격이 지금 전일 가격이 톤당 한 1,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 좀 2,500만 원, 3,000만 원 정도 올라간다 한다면 매출이 예사가 3조 원 정도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다음에 영업이익이 6%, 7% 정도, 10% 정도 차지한다 한다면 3천억 정도까지 영업이 증가될 수가 있는데 충분히 현재 그런 걸 감안해 본다 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 그래요? 예,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씨를 잘 뿌려놓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걷어들이는 엔캠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었고요. 우리 김진원 전문가님께서는 엔캠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같네요. 네. 공부를 좀 해보니까 좀 엄청나더라고요. 상승하는 이유가 확실하더라고요. 보니까 우선은 IRA법이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이제 해외 우려 집단 FEOC법에 이제 규제를 받는 그런 회사들이 중국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이 지금 전해질 쪽을 많이 지금 거의 71.3%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시장에서.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엔캠이 가져올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엔캠 같은 경우에 또 수출 비중이 상당히 큰 그런 회사입니다. 83.2%인데요. 이런 부분이 지금 주가적으로 강한 어떤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엔캠 말고 이제 동아 일렉트로라이트를 자회사로 두는 동아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솔브렌 홀딩스 같은 그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다음 앞서 말씀해주신 첨보나 후성 같은 그런 기업들이 엔캠에 납품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엔캠의 어떤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장 증설 같은 거 투자 계획도 특히 미국에 많이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조지아에 지금 현재 지금 2만 톤의 생산 능력을 작년 기준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까지 조지아에도 4만 톤 추가 증설을 하고 올해는 조지아에 14만 톤, 또 미시건에 4만 톤, 테네시 4만 톤, 켄터키 4만 톤, 오하이오 2만 톤에서 거의 뭐 3, 40만 톤 정도, 뭐 지금의 캐파의 거의 15배 정도 그 이상을 미국에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물론 뭐 여기 말고도 유럽이나 뭐 중국, 인도네시아 뭐 여러 그러한 여러 나라들의 뭐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투자 계획만 있습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지금 엔캠이 좀 강하게 지금 상승 탄력을 받는 걸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해 드렸다시피 전액 시장에서 이 시장 점유율을 중국의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71.3%인데 네. 지금 엔캠 같은 경우에는 뭐 점유율이 2020년 기준인데 한 4%였습니다. 근데 이 점유율이 상당히 이제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액, 특히 이제 전액 관련해서 이제 엔캠이 뭐 상당히 좀 주목을 받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보니까 뭐 솔브렌 홀딩스도 그렇고 솔브렌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미시건 공장에 중국 기업과 같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솔브렌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뭐 주가가 좀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중국의 어떤 캐파를 가져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연이어 그냥 바로 설명해 드리면 분리막도 지금 FA50 관련 섹터거든요. 근데 분리막이 좀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좀 뭘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엔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점유율이 좀 낮은데 중국의 시장 점유율 70%를 가져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SKI 테크놀로지가 분리막 시장에서 그 점유율 지금 시장 2위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해서요. 그래서 중국 기업이 28.9%인데, 그러니까 뭐 중국 기업의 캐파를 가져온다고 해도 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북미에 지금 투자 진출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 공장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뭐 이런 부분이 WCP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어떤 진출 검토 중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분리막 쪽이 전해질보다는 조금 덜 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현재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조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SKI 테크놀로지랑 네, 맞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를 지금 말씀을 같이 또 맞습니다. 해주신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 운영형님께서도 또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시는지 또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저는 앞서 이제 그 상반기 정도까지는 최소한 1분기 정도까지는 네. 양극재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좀 네. 피해가자는 측면에서 앞서 이제 저는 이제 분리막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WCP 얘기인데 저는 WCP라는 종목을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예상 앞서 얘기했다시피 아직 미국 쪽에 진출을 한 적 없습니다. 근데 아마 상반기에 진출할 것 같고요. 그 때문에 주가 못 가는데 예사가 또 이제 신공법 적용에 따라 가지고 아마 작년 4분기 실적은 조금 안 좋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예사가 연간 500억 이상 이익 날 정도로 상당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영업이익률도 15%, 16% 정도 올라갈 정도인데 2차 전지 관련 그 장비라서 소제품 종목 중에 영업이익 10% 넘어간 종목들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거의 16% 정도까지 올라간 자체는 상당히 수익성이 괜찮다는 측면에서 WCP를 좀 보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 실리콘 음지 시장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가 좀 되면서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는 그 나노 신소재 예사가 이제 실적 발표를 안 했는데 아마 2차 전지 관련 소재 기업 중에서 현재 추정치로 따지면 4분기 실적 중에서 유일하게 실적이 아마 좋게 나올 수 있는 회사가 그 나노 신소재인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실리콘 도전제 CNT 도전제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이 좀 되는 거니까 이쪽에 저는 관심을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윤희님께서 나는 엔캠을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 하고 아쉬워하셨는데 네. 지금부터 또 주목해 볼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들 총 4가지 알려드렸으니까 이 종목은 꼭 발견하셔서 잘 기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2차 전지 그 안에서도 좀 특징적인 종목들 위주로 살펴드렸고요. 계속해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 공존하는 가운데 오늘 두 분의 말씀 잘 참고하셔서 올 한 해 또 2차 전지로 투자 수익도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